여러분들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 K씨가에게 어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아버지 19년 집념에도 단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 아버지와 담당 검사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사고 지점이 집과 반대 방향이었고 그 아이의 속옷이 없었고 그 속옷에서 정액이 성명불상 정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공무원 2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우고 한 명은 끌고 2명은 부축하는 형태로 범행 장소로 끌고 간 걸로. 글쎄 단죄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의 구체적인 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소시효입니다. 98년도 10월 17일경 05시 10분경에 이제 지금 이제 중앙고속도로죠. 예. 그 당시 이제 구미고속도로 상에서 여대생 대구에 있는 모 여대에 댕기던 정량이 사망한 채로 23톤 트럭에 치여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경찰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일날 이 정량의 아버지가 그 인근에서 정량의 속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옷을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제 이 DNA가 나왔는데 이 DNA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DNA 유전자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은행에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2011년경에 스리랑카인이 미성년자를 성매매 유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스리랑카인으로부터 DNA를 도출을 했더니 98년도에 채취했던 그 DNA하고 일치를 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상대로 추궁하니까 당시에 스리랑카인 3명이 이 여대생을 어떤 그 고속도로 밑에 있는 굴다리로 데려가서 집단으로 윤관한 게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강간은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예. 그러면 또 윤간, 특수강간인 경우는 10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10년을 도과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에서 처리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글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 텐데 아버지 정 씨는 판결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분비물을 채취했잖아요. 네. 했는데 이것을 국과수에 보내갖고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하니까 속옷을 가지고 했는데 속옷이 불탄 거였어요. 그 불탄 것에 하니까 실효 오염으로 인해서 혈액형을 알 수 없다. 네, 정말 이상한 부분이 이건 게 사고 당시에 정량이 발견됐을 때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단순 교통사고라면 좀 성범죄를 의심해 볼 수도 있었겠다. 약간 이런 아쉬움도 들어요. 그렇죠. 교통사고라면 당연히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옷이 다른 데서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옷에 대해서 정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채취를 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이제 좀 범죄를 아니면 범인을 잡기가 좋았을 건데 아마 그 과정에서 경찰에서 많이 이제 실수를 한 것 같고 특히 유족 아버지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옷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제 체액이라든지 채취를 해주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드러났고 결국 2002년 이후에 지금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뭐 사실 DNA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죄까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좀 한탄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뭐 경찰과 검찰, 청와대 탄원서를 무려 100번이나 예.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은 뭐 저도 98년 당시니까 저도 아마 경찰 현직에 있었던 때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경찰의 사건 처리는 잘못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에 의해서 트럭에 사람이 추돌당해갖고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사망한 사람을 그 영안실로 데리고 가서 사체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성의 몸에 사체 검사를 했을 때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이거는 성범죄를 의심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가지고 집중적인 수사가 들어갔어야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결국은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해버린 거, 이 부분은 굉장히 미진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아버지가 한 100회에 걸쳐서 검찰에 진정 투서 했는데
결국 다 각하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수사기관의 어떤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 시점에 피해자 정량의 아버지가 바라는 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15년 숲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이고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이 생깁니다. 경찰에게 모든 걸 은폐하고 다 숨가십니다. 증거를 없애 못하게 만들었거나 완전 전면 있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무죄로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이 피해자 아버지는 아직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법리적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우리 사법 체계를 통해서 이제 스리랑카인을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스리랑카 국가의 공소시효는 20년입니다. 강간죄가. 그래서 스리랑카하고 이제 공조를 할 수는 있는데 또 스리랑카라는 국가가 사법 공조가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리랑카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긴 한데 아마 아버지 이 피해자 여성의 아버지는 끝까지 아마 그런 행동을 하고 끝까지 추적을 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움직이고 있는 두 가지 굵직한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DNA를 도출을 했더니 이 98년도에 채취했던 그 DNA하고 일치를 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상대로 추궁하니까 당시에 스리랑카인 3명이 이 여대생을 어떤 그 고속도로 밑에 있는 굴다리로 데려가서 집단으로 윤간한 게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강간은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예. 그러면 또 윤간, 특수강간인 경우는 10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10년을 도과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에서 처리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글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 텐데 아버지 정 씨는 판결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분비물을 채취했잖아요. 네. 했는데 이것을 국과수에 보내갖고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 K씨가에게 어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아버지 19년 집념에도 단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 아버지와 담당 검사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사고 지점이 집과 반대 방향이었고 그 아이의 속옷이 없었고 그 속옷에서 정액이 성명불성 정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공무원 2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우고 1명은 끌고 2명은 부축하는 형태로 범행 장소로 끌고 간 걸로. 글쎄 단죄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의 구체적인 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소시효입니다. 98년도 10월 17일경 05시 10분경에 이제 지금 이제 중앙고속도로죠. 예. 그 당시 이제 구미고속도로 상에서 여대생 대구에 있는 모 여대에 댕기던 정량이 사망한 채로 23톤 트럭에 치여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경찰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일날 이 정량의 아버지가 그 인근에서 정량의 속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옷을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제 이 DNA가 나왔는데 이 DNA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DNA 유전자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은행에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2011년경에 스리랑카인이 미성년자를 성매매 유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스리랑카인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 사실 DNA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죄까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좀 한탄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뭐 경찰과 검찰, 청와대 탄원서를 무려 100번이나 예.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은 뭐 저도 98년 당시니까 저도 아마 경찰 현직에 있었던 때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경찰의 사건 처리는 잘못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에 의해서 트럭에 사람이 추돌당해 갖고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사망한 사람을 그 영안실로 데리고 가서 사체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성의 몸에 사체 검사를 했을 때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이거는 성범죄를 의심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가지고 집중적인 수사가 들어갔어야지 맞습니다. 예. 속옷을 가지고 했는데 속옷이 불탄 거였어요. 그 불탄 것에 하니까
치료 오염으로 인해서 혈액형을 알 수 없다. 네, 정말 이상한 부분이 이건 네. 게 사고 당시에 정량이 발견됐을 때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단순 교통사고라면 좀 성범죄를 의심해 볼 수도 있었겠다. 약간 이런 아쉬움도 들어요. 그렇죠. 교통사고라면 당연히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옷이 다른 데서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옷에 대해서 정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채취를 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이제 좀 범죄를 아니면 범인을 잡기가 좋았을 건데 아마 그 과정에서 경찰에서 많이 이제 실수를 한 것 같고 특히 유족 아버지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옷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제 체액이라든지 채취를 해주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드러났고 결국 2002년 이후에 지금 알게 되다 보니.